자, 오늘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위기 3하고 절정 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1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한번 보실까요? 위기 부분은 자, 나가 갖다 준 꽃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 어머니. 자, 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소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편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등을 하는 그런 절정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에 있어서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꽃은요, 오키가 준 꽃을 어머니는 아저씨가 준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얼굴이 파르스름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자, 아저씨의 바로 이런 사랑이 어머니에게는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저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 꽃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꽃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연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은 이렇게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고요. 어머니의 연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꽃을 소중하게 책갈피에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꽃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나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 나는 여기서 누굴까요? 매일 이야기했지만 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서술자라 그랬죠. 서술자. 여기서 서술자의 이름은 오키였죠. 나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교과서 188쪽 19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꽃을 두억에 얼른 빼들고 다름지쳐 나왔죠. 자,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꽃을 빼어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이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행동 떳떳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빼들고 어떻게 천천히 오지 않고 다름질쳐 나왔죠. 이것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188쪽 23번째 줄부터 24번째 줄을 보세요.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질 못했죠. 왜냐? 내가 꽃을 빼어든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문이 막혔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죠. 그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쪽 두 번째 줄.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자, 나는 뭐를 했을까요? 꽃을 내가 몰래 가져왔죠. 자기가 가져왔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혼낼까봐 아저씨가 줬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죠. 왜? 정말 아저씨가 준 거라고 어머니는 믿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나에게 마음을 품고 있구나. 저 꽃을 줌으로써. 그래서 내적 갈등을 심화하게 되는 부분이 이 오키의 말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교과서 몇 쪽? 189쪽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서술자라고 늘 이야기했죠. 파르르 왜 떨었을까요? 아저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요 말, 그 말, 엄마 이거 이 꽃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이 오키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까봐 굉장히 당황해서 파르르 떨게 되죠. 그 다음 교과서 189쪽 11번째 줄부터 13번째 줄 보세요.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은 참말로 몰랐습니다. 성을 낸다는 건 나의 추측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성을 낸다라고 착각을 했죠. 어머니는 당황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엄마가 왜 성을 낸다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대사가 있었죠. 오키야, 그런 거 받아오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단호한 태도로 말을 했죠. 이런 것을 나는 성을 낸다라고 표현을 했죠. 어린 소녀의 천진함, 엄마가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엄마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녀의 애정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비춰서 참신하게 표현했죠. 엄마는 굉장히 꽃을 좋아해서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했어. 그러면 그 꽃을 보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받아오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성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소녀의 천진함으로 남녀 애정을 참신하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 189쪽 19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 있죠. 오키야, 너 이 꽃 이야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마라.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요. 이것은 다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봉건적 윤리의식하고 어머니의 어떤 거, 보수적인 거, 옛것을 지키는 거. 남녀는 특히 어머니는 과부죠.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한테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시선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결국 봉건적 윤리의식과 보수적인 어머니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머니는 꽃을 내다 버렸나요? 절대로 꽃을 버려두지 않고요. 어머니는 아저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91쪽 15번째 줄 보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나를 꼭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나를 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 연모의 감정,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억제하려는 그런 태도죠. 나는 너 하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191쪽 15번째 줄부터 16번째 줄 보세요. 달빛을 한 방 받은 내 어머니 얼굴은 몹시도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얼굴을 달빛에 받아서 어떻게 묘사를 좀 했죠. 그런데 달빛 때문에 하얗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내적 갈등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머니가 왜 내적 갈등을 일으키나요? 연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에 사로잡혀 있죠.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과 좋아한다라는 마음 사이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로 내적 갈등이 심해져 있고요.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금 소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풍금. 풍금은 아버지가 사준 선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준 선물인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나는 게 풍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풍금 소리는요.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저씨에 대한 애틋한 감정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심리를 암시하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풍금을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풍금을 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흰 달빛과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색이라는 것은 순수하죠. 순수한, 결국은 순수한 마음, 사랑 이런 걸 드러내죠. 순수하고 순결한 이미지가 바로 흰색에 담겨 있죠. 순수하다, 순결하다. 결국은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두 소재가요. 특히 흰 옷은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억제하고 결국은 자신의 사랑은 이루지 않지만 억제함으로써 승화하려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봉투. 흰 봉투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사건을 급박하게 전개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유발하게 되죠. 자, 흰 봉투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숙비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이 봉투를 받아본 어머니는 전날 밤에 달빛을 받아서 꽃을 받았을 때 엄마 얼굴이 봤으니까 뭐 흰 달빛을 닮아서 하얗다고 했죠. 그때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죠. 밥값 실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흰 색깔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죠. 자, 그 다음에 흰 종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요.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연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하얀 종이에는 아저씨의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편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했죠. 흰 봉투 안에 하숙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종이가 있었죠. 어머니는 흰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가 다시 그 안에 하얀 종이가 있는 걸 보고 낯빛이 더 새파랗게 하얘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었죠. 그래서 하얀 종이는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요. 아저씨가 어머니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요. 결국은 아저씨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어머니의 갈등이 담겨 있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인내가, 그래서 아버지 옷을 착착 정리를 하죠. 갈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움이 나와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94쪽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 나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들여다보십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요거는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죠. 결국은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14번째 줄에 싸늘하다고 내게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아저씨의 사랑을 포기하려는 어머니의 내면적 다짐이 싸늘하게 비춰졌죠. 그 다음에 편지를 읽기까지 어머니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처음에는요,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놀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그것이 하얀 봉투 안에 돈이 있는 걸 알고요. 내가 괜히 오해를 했구나 하고 빨갛게 물들었죠. 부끄러움을 나타내죠. 그런데 안에 흰 봉투가 그쵸? 안도의 한숨을 내신 다음에 봉투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얼굴이 다시 하얘지고 입술이 떨렸죠.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기까지의 어머니의 심리 변화는요. 처음에는 하얀 봉투를 보고 파랗게 질려서 놀랬고요. 안에 돈이 들어간 걸 보고 부끄러웠죠.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그러다가 안에 흰 종이, 편지겠죠. 얼굴이 다시 하얘지고 입술이 떨렸죠.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절정 1부분을 다 못 배우고요. 1부분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정 1과 절정 2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